이재명은 감옥에 가느냐, 언제 감옥에 가느냐, 아마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주제일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해도 수많은 분들이 이재명 구속되냐, 이재명 감옥 가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궁금함, 기대, 바램, 혹시나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물어보시는 걸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궁금함, 기대, 그리고 바램을 가지고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은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자기가 구속이 될지, 감옥에 갈지 그 결과를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초조함이 걷잡을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중이에요. 자기가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살아날 길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고 또 점점 더 심해지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꼴 보세요. 그 배 사건 때는 이게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런 공작은 안 먹혀요. 억지로 정부 탓을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한국인들은 같은 정치쇼를 두 번은 안 보는 겁니다. 그때는 온 국민이 그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그걸 왜 정부 탓을 해? 보편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막 손에 촛불을 들고 모여서 탄핵 집회를 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사건 초반에는 민주당 쓰레기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시위를 이끌어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억지로 장관을 해임해라, 탄핵을 해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꼴은 저것들이 얼마나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뭔가 건덕지 하나만 걸려라 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도 공감을 못해요. 심지어 국민들은 신현영한테 더 분노하지 행안부 장관한테 분노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라, 행안부의 대표로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다, 뭐 이 정도 선이면 모를까. 해임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장관을 탄핵하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괴상한 논리에 동의를 하겠어요? 머저리가 아니면. 머저리들은 실제로 동의를 하죠. 이미 몇 달이 지난 일이라서 장관 탓은 갈수록 그 명분이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아직도 물고 늘어지느냐? 정치인들은 관심과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장사를 빠르게 접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아닌 장사를 왜 아직도 하고 있느냐?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이재명만 잘못한 게 아니라 윤석열도 뭔가 잘못했다, 뭐 억지로 이런 구도를 짜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다른 팔아먹을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지들도 이미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론 반응이 없는 이슈에 목을 맨다. 그건 그 자체가 절박함의 상징인 거예요. 이재명이 둘러대는 변명도 점점 구차해지고 있어요. 성남FC 비리를 두고 이재명은 지들이 잘해서 광고를 유치해 온 건데 왜 문제 삼냐는 그 대장동 논리를 또 둘러댔습니다. 대장동에 이미 안 먹혔는데 성남FC에 그걸 또 써먹었다고요. 자, 돈을 받아오면 무조건 잘한 거라는 논리라면 뇌물죄, 특히 삼자 뇌물죄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겠죠. 내 백으로 내 주변 누군가가 대신 뇌물을 받아 처먹은 게 삼자 뇌물입니다. 그 모양은 대부분 어딘가 기관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지 제3자한테 박스에 넣어서 현금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액수도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 돈은 세탁을 하지 않으면 통장에 입금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돈을 받아오면 무조건 잘한 거라면 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스포츠 지원에 사용한 최서원은 왜 박통이랑 엮었습니까? 이재명이랑 똑같은 모양새인데 심지어 그건 대가성이 증명되지도 않았어요. 성남시는 아예 요구사항이 적힌 문건까지 나왔는데요. 성남FC 사건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39억 원이나 내놨습니다. 그런데 괴상한 것은 원래 이 돈이 성남FC에 간 게 아니라 네이버가 희망살림이라는 공익단체에 40억 원을 내놓은 거예요. 희망살림은 이재명이 늘 주장하던 그 빛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단체라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빛한강 프로젝트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희망살림은 다시 그 40억 중에 1억 원만 자기네가 먹고 39억 원을 성남FC에 토스해버려요. 광고료로.
빛한강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40억 원을 기부받아서 그중에 39억 원을 빛한강 프로젝트를 광고하는 데에 썼다는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보통 지자체 축구팀이 광고를 받으면 1억에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고작 몇억 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도 아닌 공익단체가 39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성남FC에다 주고 광고를 집행했다고요. 방송사 광고도 아니고 축구팀의 광고를 39억 원을 주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네이버가 분당구에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40억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삼자 뇌물액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측 요구사항이 적힌 문건이 네이버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돈의 움직임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광고를 유치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둘러대는 건 차라리 나는 몰랐다고 둘러대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이미 대장동 때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줬으니까 잘한 거다, 칭찬받아야 된다고 우겨봤는데 시민들한테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지들이 다 처먹어서 문제라는 건데 그때도 안 먹힌 걸 똑같이 또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도 안 먹히고 있고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빵빵 터지는 개그쇼 같았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더니 이미 민주당에서 안 간다고 꽥꽥댄 뒤라서 사실 당당하다는 주장 자체도 구차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빨만 털고 가더니 막상 가니까 알려지기로는 나는 저녁 6시에 무조건 조사를 마치고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시작을 했대요. 이게 무슨 황제 검찰 조사입니까? 지가 그걸 막 결정하게? 그런데 못 나왔어요. 6시에. 결국 밤 늦게 나왔다고요. 당당하게 임한다더니 답변서 6페이지짜리인가 그걸 하나 써가서는 자기는 그 답변서에 있는 것만 대답하면서 버팅겼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가 모르는 물증, 지가 모르는 문건이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는 그건 몰랐다면서 종이에 없는 내용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래저래 가오가 안 살고 체면만 구기고 나온 거예요. 진짜 웃긴 건 그 다음에 시작되는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재명이 한다는 말이 기소할 게 명백하다. 검찰이 나를 기소할 게 명백해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이미 다 짜놨으니까 무조건 기소를 할 거다. 자기가 보기엔 그게 명백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검찰의 검은 속내를 다 파악했다. 무조건 기소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검찰도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 다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기소될 거라는 건 너뿐만 아니라 검찰도 알고 경찰도 알고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가 기소될 걸.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설 때마다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사법 리스크가 있다, 당에 피해가 간다, 네 목숨을 구하자고 당을 쓰레기통에 쳐넣지 말라고 이재명을 말렸던 겁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소될 걸. 범죄자들은 원래 자기가 기소된다는 걸 다 알아요. 왜? 기소될 짓을 저질렀거든. 온 국민이 다 지가 기소될 걸 알고 있는데 기소가 명백이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이재명이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센 척을 해야 될 정도로. 기소가 되면 거봐, 내가 기소된다고 했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재명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처먹고 나서 나는 내가 살찔 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살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해놓고는 나는 내가 대학에 떨어질 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덜 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덜 떨어져 보일 뿐이죠. 며칠 전에 이재명은 신년사를 하면서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자고요. 왜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이슈도 아니죠. 세계 경제가 무너지네 만에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갑자기 무슨 개헌 타령입니까? 게다가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냥 막 던져보는 겁니다. 윤통 아니면 하다못해 국힘당에서라도 이 떡밥을 꼴깍 삼키고 길길이 날뛰면 그걸로 분위기 전환을 해보겠다는 얕은 속내인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떡밥이 잘 무르익으면 민주당에게 200석을 주시면 저희가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 장사를 해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제 자체가 별로 뜨거운 감자가 아니죠. 이걸 원하는 국민도 딱히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이게 지가 대통령 될 줄 아나 보지? 심지어 2번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보이죠. 별로 안 좋은 소재인 거예요. 시기나 상황이나 맥락이나 다 안 좋아요. 너무 뜬금없는 데다가 이미지가 안 좋은 이재명 지가 주장하기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주제입니다. 근데 왜? 막 던지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뭐라도 하나 먹혔으면 좋겠으니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본인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증거가 남아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알 텐데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은 평정심도 잃었고 또 절박해하고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팝콘이나 튀겨서 느긋이 앉아서 구경을 하면 됩니다. 그놈이 드럼통에 들어가는 꼴을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